알면 당신도 법테랑! 반갑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어려운 법도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법테랑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다행이다. 법이 있어 마음을 놓게 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야, 전 팀장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요. 예, 다행이다라는 노래까지. 예. 노래를 원래 잘합니다. 아, 원래? 아니, 농담이 고음이 안 돼. 고음 불가. 제가 고음할게요. 힘이 들면 법에 기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같은 노래였어요? 야, 반주 없이 부르려니까 이게 모르는 노래가 되네요. 아, 무반주. 예. 모르는 무반주가 노래.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음잡기가. 그러니까 아카펠라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와. 예. 자, 도. 미, 소. 뭐야? 그럼 저부터 도 해볼게요. 네, 도. 미. 미가 이상하죠. 나 정말 안 되겠다, 화음이. 아무튼 노래도 늘고 아는 법도 많아지고 일거양득의 법테랑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돼갑니다. 예. 그 핑계로 제가 생활 법률 퀴즈 하나 보겠습니다. 시 변호사님은 입국 닫으시고 입국, 네. 제가 전 팀장께 네.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법테랑 오프닝 퀴즈. 목욕탕, 해수욕장에서 일부러 등이나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노출하고 과시해서 주변에 불쾌감을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OX 하나 둘 셋. X. 가능하다. X. X. 아니, 내 몸에 내가 하는 거 자유 아닙니까? 이거 오히려 처벌하는 게 인권침해 같은데. 정답은 O입니다. O.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참 네.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예. 하니까 우리 문신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수욕장 가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문신이라기보다는 좀 험악한 문신이래 돼요. 그래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렇죠.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 3조 19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험악한 문신을 보여주면은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CCTV 네. 가리기도 힘들고 그거를 네네. 신고하는 것도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무서워서 신고가 못하.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게 네. 위법인지 아닌지 네. 또 알기도 힘들고. 만약에 근데 이게 사우나에는 옛날에 써 있었어요. 네.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고. 문신한 분들은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딴 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네. 뭐 용이나 막 이렇게 네. 뱀이나 무서운 그러니까. 거면은 또 모르겠는데 엄청 큰데 강아지면 어떡할 거야? 아, 너무 좀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법 네. 규정에는 네. 불안감을 조성해야 돼요. 아. 그래서 문신을 봤는데 막 웃음이 나. 너무 크긴 한데 크기는 큰데 웃음이 날 정도로 귀여워. 그럼 또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네? 예,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게 처벌 규정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네. 보니까 타투어법 제정안을 입안하면서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합법화가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의료 행위냐 아니냐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음. 그 2030에게 그 특히 대중화되면서 문화예술 영역이기 때문에 위생 방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성화를 차라리 하는 게 맞다. 이거 대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시술은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이 타투 시술 자격 논란이 30년째 계속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에 대법원이 의료인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위생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이걸 의료행위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미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이 타투이스트 자격을 법제화한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양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문 같은 걸 여기다 좀 다시 한번 문신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문이 지워져가지고 찍을 때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 이게. 이게 잘 안 돼. 자, 이 찬반 논쟁과는 별도로 이런 뉴스를 보면요. 이 법이 참 우리 생활과 밀접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면 내시경하고 운전하면 불법이다라고 군군법에서 저희가 다뤘는데 그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놀랐었잖아요. 예. 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법 구석구석 찾아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법테랑입니다. 자, 전 팀장, 그래서 오늘 법테랑이 뽑은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법태랑이 뽑은 주제는요. 구해줘 머니 금융거래보호법입니다. 네, 머니는 뭐니 해도 반드시 구해줘야죠. 머니가 없으면 불편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머니를 구하는 첫 번째 법안 뭡니까?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뭐요? 인터넷이나 SNS로 이제 은행 거래 이용하다가 실수로 남의 계좌에 송금했던
딱 한 번 있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만회해드리는 차고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네. 포함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아니 이게 저는 네.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차고송금을 하지 아니 누가 차고송금을 하나 아니, 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한 번 하면 꼼꼼하게 하죠. 근데 여러 군데 하다 보면 네. 그중에 한 번이 잘못 가는 경우가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있을 수 있구나. 네. 잘못 보낸 돈 때문에 내가 별도의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번거롭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번거로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가 안 되고 또 아니 나 몰랐다 그리고 써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금자 보호법 이게 개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차고 송금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숫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은 그 금융위원회 데이터를 보니까 예. 2019년에 차고송금 건수가 네. 15만 8천 건이나 되고요. 금액이 3,203억 원. 억 원. 예. 네. 이게 1년 전보다 13만 4천 건, 무려 18%나 증가됐다고 와. 합니다. 그중에 이제 차고소금 네. 절반이 넘는 8만 2천 건에 1,540억 원은 반환 구제를 또 받지 못했고요. 아이고. 그나마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네.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네.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 돈이 아닌데 이걸 꿀꺽 삼킬 수가 있나? 그것도 좀 찝찝할 것 같은데. 이거 마구 쓰면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유 이제 딱 감이 오시네요. 뭔가 귀찮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차고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사용해 버린다면은 이거는 형법 355조 규정에 의해서 횡령죄에 해당하거든요. 횡령죄에 해당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이렇게 처해질 수가 있고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네. 이 쓴 분이 몰라서 썼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사람은 그 체크 안 하고 그냥 쓸 수도 있다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몰라서 썼다 그러면은 이분은 횡령죄,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질 어떤 원인이 없잖아요. 법률적인. 그러니까 그렇기 나중에 이제 때문에 알아서 돌려줄게 이럴 수는 있는 거니까. 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돌려주는 시점에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자도 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죠? 네. 몰랐는데도?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억울하네. 자기가 뭐 원해서 받은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분도 억울한데 그래서 복잡한 법률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앞으로는 손쉽게 반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쉽게.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 대신에 아예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 금액을 채권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엉뚱하게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진 반환을 일단 권유를 한 다음에 만약에 반환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아예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반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금 실수한 사람 대신에 예금보험공사가 돈 돌려주고 나서 네. 이제 수취인한테 대신 받아내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금보험공사가 이 번거로운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액, 사고 송금한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예금보험공사도 뭐 우편료라든지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이런 거 좀 제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정상 거래했는데 차고 송금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뭐든지 악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든지 네. 금액 범위 뭐 이런 것 관련 비용 이런 게 이제 추후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이 차고 송금액이 큰 경우에는 뭐 사실은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저 금액을 얼마로 할까 이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뭐 대략 5만 원에서 뭐 1,000만 원을 기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회수 과정에서 이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법원의 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수취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차라리 그냥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차라리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상 거래나 자금 대여 등 뭐 상환 이런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네. 이 제도가 아예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차고송금 반환지원제도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국민 세금이나 금융회사 출연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나 이런 회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융회사의 돈이 이제 거래되는 과정에 생긴 실수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는 뭐 각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해줘 머니 금융거래보호법 다음 법안을 소개할 주인공 모실 시간이 도래했는데요. 꼼짝마 손들어 하면 제 아무리 머니라 해도 반드시 구해주실 것 같은 분, 입법의 고수 바로 이분입니다.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위험하다, 우리는 금지했다, 나몰라라 이런 인식이 난 잘못됐다는 거죠.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극히 몇몇의 투기 수익을 위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손실을 보고는 이것을 투자 수익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자산으로 인정해서 국가가 과세를 한다라면 국가나 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이 가상화폐의 상장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연계해서 국민과 함께 앞으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네. 넘어버렸습니다. 예, 빠르네요, 시간이. 네. 국회 일정대로 움직이시다 보면 세월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요즘 근황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세월을 더 빨리 네네. 느끼게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는 선거인데요. 예. 예, 재보궐시장 선거에서 야권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네네. 선거에 임했는데 이러한 단일화의 에너지를 쭉 이어나가기 위한 네. 그런 야권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네. 또한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선출이 있었는데 네. 그때 국민들께서 야권 변화의 요구들을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권 변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지 변화에 또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는 개편하면 금방금방 지나가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그냥 훅훅 지나가시죠. 네. 네. 비슷한 어떤 그 변곡점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시간 빠르다고 하셨는데 네. 벌써 저도 놀란 게 네. 의원님께서 네. 3선이세요. 어우, 그리고 그러니까. 최연소 3선이라는 또 기록을 갖고 계시거든요. 뭐 이제는 이제 노련함까지 겸비를 네. 하셨는데 아니 3선 의원이셔도 좀 네. 좀처럼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뭐 일정이나 의전 같은 게 있으실까요? 수박 겉핥기 이 의전이나 일정인데요. 국회에서 보시면은 네네. 이제 뭐 입법 활동이나 어떤 정치적 공론화를 위해서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진행 순서를 보시면은 먼저 주최자나 주관자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빈으로 참가한 국회의원들을 인사를 시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실 것 같죠. 예. 예, 사진 촬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심지어 주최자나 주관자까지 다 빠져버리고 네. 예, 이제 토론이나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좀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들. 예, 수박 겉핥기로 네. 진행되는 네. 이러한 행사들이 네네네네. 사실은 적응이 안 되고 네. 적응을 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사 많이 예. 하다 보면요. 예. 이제 오신 분들을 바쁘시면 가셔야 되잖아요. 네. 행사는 2시간인데 앞쪽 부분에 가셔야 되니까 네. 사진 촬영은 먼저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근데 그 느끼실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이라는 것이 또 가서 그렇게 사진 촬영하고 나오는 일정이거든요. 의원님 네. 하면은 네. 또 경찰 출신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네. 변호사까지 하시다가 네. 2005년도에 네. 여성 경정 네. 특채 1호로 네. 경찰에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네. 법조인으로서는 이제 변호인으로 첫 발을 떼었는데 예, 변호인으로서 형사법정에 들어가서 현장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은 이미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다 사실상은 완성이 되고 네. 변호인은 법정에서 단순하게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만을 그 얘기하는 정도, 네. 그 정도의 구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실제 억울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나 법령을 다툴 때 네. 그때 현장에 함께 호흡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 때문에 그 현장을 예.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기자로 따지면 사스바리를 꼭 해봐야겠다. 그럼요.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직을 했습니다. 대단한 변신이시네요. 근데 지금도 외람되지만 네. 딱 복장이 약간 지금 제복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세요. 이 네. 색상도 그렇고 약간. 근데 이제 이직이란 게 사실 네.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셨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에서 이제 경찰로 또 경찰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굳이 꼽는다면 성격하고는 어떤 직업이 제일 잘 맞으세요? 지금 딱 보기에 경찰의 느낌이 그러니까 딱 난다라고 느낌은 어떤 제복하고 잘 맞는 느낌이세요. 예, 하셨는데 저 개인의 성격으로는 사실 네. 경찰이 가장 아, 잘 그러시구나. 맞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경찰이든 국회의원이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한다라는 네네네. 입법을 한다라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늘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을 하시다가 문제에 부딪히시면 직접 거기로 가서 좀 푸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그쵸? 파헤치고. 그럼 원래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해져요. 저 어릴 때 꿈은 의외로 또 작가였습니다. 작가요? 네, 어렸을 때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네.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해리포터가 많이 앵무새 주기가 그러네요. 예, 이제 인종차별 시대에 흑인 피고인을 네. 변호인의 아버지가 변호를 하게 되면서 네. 이 어린 남매들이 이 사회의 편견과 부조리를 이제 보면서 성장하고 거기에 맞서서 정의라는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소설인데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읽혔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 아닌가 그런 네네네. 생각도 들고 나도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 작가도 못 하시겠는데요? 아니 역량이 부족합니다. 자, 저는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내신 법안, 네. 우리 이제 권 의원님의 법안을 보다가, 야, 이것까지 하셨어? 라고 이제 봤던 법안이 난임 치료 관련 네. 법안이에요. 이 법은 어떻게 발의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건 상당히 저는 관심 있는 법안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예. 저도 정말 애정이 많은 예, 예. 법안인데요. 국회나 정치의 네. 정부의 사각에서 네. 이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온라인 카페들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카페의 분들을 통해서 이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2018년부터 같이 했었는데요. 먼저는 이 난임 치료 지원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건,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나 치료 방법의 횟수 제한 이런 네네. 불합리한 요건으로 사실은 지원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휴가 기간이 1년에 3일밖에 되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예. 한 번 시술에 이틀이 필요한데,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불합리한 요건을 발견을 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30일까지, 1년에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난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불합리한 요건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 진짜 이건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
저출산 국가라고 네.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자녀를 낳으면 뭘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요. 예, 예.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좀 부탁을 좀 더불어서 네.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법타락의 주제입니다. 구해줘 머니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팀장, 네. 나눌 법안이 뭐죠? 그 김현우 아나운서 혹시 코인 합니까? 아이, 왜 갑자기 훅 들어와요? 아,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예. 만나면은 예. 밥 먹었냐 물어봤잖아요. 네. 맞아, 맞아. 밥 먹었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제 예. 주변에서도 만나면 친구들이 너 혹시 코인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예. 그러면 열람되지만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코인 하시나요? 코인과 관련된 제도화에는 관심이 아주 많은데 하지 제가 않으세요? 예, 그 투자에 대해서는 재능이 정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에 이 가상화폐 관련 간담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간담회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4개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예.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4곳이 네네. 이 실명 계좌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통계가 확인이 될 수가 네네. 있는데요. 이 4곳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00만 명을 넘어선 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 10명당 1명이 그러니까요. 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예, 근데 그러한 10명 얘기입니다. 닮은이라는 게 좀 애기들도 다 빼고 해야 되니까 성인은 거의 다 그냥 젊은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2030이 그러니까. 50%에 육박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 하고 예. 있는 거야.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예, 정말 대단한 열풍을 넘어서 광풍의 네. 수준인데요. 그 거래의 규모도 엄청나서 24조 원의 거래 규모로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4조. 예. 그래도 여기서 잠깐 이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복장이 안 그래 탐정 같아요. 예, 가상화폐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상화폐를 궁금해 하신다면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부터 짚어야 됩니다. 그 통화 발권 시스템을 통한 이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시장이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불신으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로 이 네트워크 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이 암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정보 저장 및 거래 시스템인데요. 이 거래의 수단으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블록체인과 결합되어 있는 가치 전달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이제 정부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이걸 좀 네. 통제도 하고 할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하기도 하고 이런 요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시급하게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의 건전한 질서를 관리하고 유지할 아무런 규제가 없다라는 네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래를 한다라는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사실은 투기와 범죄 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와 이용자 보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의 가상화폐가 뭐길래 가상화폐 팩트 체크 첫 번째는요. 돈벼락의 지름길은 가상화폐입니다. 네. 의원님 이거는 팩트 사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팩트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 투자를 사실은 유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멀고 먼 연구개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시간을 지나야지 이 투자금이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투자 수익의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면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투기 수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켜 놓고 네네.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은 채로 블록체인 기술만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은 지금 철저하게 이걸 막고 있잖아요. 네, 그죠? 중국은 예, 아주 예. 철저하게 예. 막고 있는 네, 네. 상황입니다. 현재 당국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블록체인 기술의 좀 발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봤어야 되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요 코인만 본 거예요.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사실은 요즘에 뉴스만 봐도 네. 1000% 올랐다 이런 기사도 뭐 한 달 전에 아니, 볼 남들 수 튄 걸 있었고. 보니까. 네. 지난 4월에 이제 S전자 네. 그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손모 씨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 화제가 됐는데 아, 나 이제 퇴사한다. 5천만 원 종잣돈 가지고 400억 벌었다. 코인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S전자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퇴사한 거 맞는데 퇴사한 이유까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주변에 뭐 이걸로 돈 잃었다는 사람들은 사실 보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최근에 예. 유튜브를 개설한 한정수 씨라는 사람이 네네. 신한카드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도 퇴사를 하고 이분 어차피 인터뷰 인터뷰 네, 이거 유튜브를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돼 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도 퇴사를 하고 이 퇴직금 그리고 대출금 1억 포함해서 네. 총 2억 3천만 원으로 네.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무려 30억 원대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진짜 극소수의 일인지 그런 좀 궁금함이 2억 들더라고요.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30억이면 네.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이거 나도 하고 싶잖아. 아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투자냐 투기냐라고 물으면은 의원님 확실하게 이건 지금은 투기 수익입니다. 투기다. 투기 수익의 특성은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몇몇이고 극히 몇몇의 투기 수익을 위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 수익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그것이 사실은 제도화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금융 네트워크 사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4명 중에 이 사람만 벌고 우리 3명은 다 손해인 거야. 우리 돈 다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이사시신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단계. 다단계.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먼저 당국의 규제와 그리고 민간은 어떤가 이거를 사실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국의 규제 같은 경우는 각 국마다 아주 다양하게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아예 원천 봉쇄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중국이나 터키 같은 그런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가나 면허 기준 같은 기준을 두어서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것을 인정하거나 제도화하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각국의 그 다국적 기업이랄지 아니면 금융 메이저 이런 곳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 상품화를 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부분 도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민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엘살바도르인가요? 네. 남미에? 거기는 뭐 법정 화폐로 아예 인정했잖아요. 국가에서 그죠? 채택했죠. 법정 화폐로 인정.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게 엘살바도르는 옛날에 그 영화에서도 많이 황금의 도시 뭐 해가지고 많이 나왔던 나라인데 실제로 진짜 그걸 만들려고 하나? 저는 네. 그 뉴스 보면서 그런 네. 생각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도시요. 근데 이제 해외는 보니까요. 네.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은 좀 다른가요? 외국의 금융 메이저들은 네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화
해서 발굴하고 시장에 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가 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상품을 만들거나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는 범죄의 온상이다. 의원님, 팩트인가요? 어떤가요? 팩트인데 조금 단어를 온상이라고 하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범죄의 수단? 온실. 범죄를 가능성 키워내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지금 있는.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반 그 금융 거래는 합법적으로 되면은 이게 그 거래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보이니까. 예.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8,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1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1년 전보다 피해가 굉장히 늘어난 금액이에요.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도 곧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가 늘어날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실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18년에 62건의 경찰청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범죄가 다 취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337건, 연평균 220%씩 이 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대가나 거래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투기성으로 인해서 다단계 사기가 요즘은 그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FIU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당국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이 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이제 FIU가 이 범죄의 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법보다. 예. 자, 세 번째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는도 세금은 오케이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시세 차익,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먼저 가상화폐 시장을 정비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거죠? 자산으로 인정해서 국가가 과세를 한다라면 네네. 이게 개인의 이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개인의 재산권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어떤 국가나 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필요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은 마련해 두지 않고 거기 폐쇄될 거야. 내가 위험성 경고했어. 이렇게만 하고 하지만 거기서 돈을 벌면 세금은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내 경고했는데 네가 네. 했어. 네. 망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은 없어. 근데 돈 벌었어? 세금은 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제 먼저 보호도 하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상황에서 벌은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걷자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이 핵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 법률은 먼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규정을 마련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 거래업의 인가와 관련된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둠으로써 어떤 시장에서의 좀 안정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될 의무 규정을 두고 그리고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들을 규정해 놓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고 그리고 특히 이 가상화폐에 있어서 지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네. 이 가상화폐 상장
있어서 상장 브로커들이 활약을 함으로써 단순한 투기로 이걸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상화폐의 상장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을 연계해서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자, 뭐 어떻게 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내용들 덕분에 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하시나요? 가상화폐를 네. 투자하시는 네네네.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국가의 미래 산업에서도 네. 우리 또 청년들의 가상 자산을 창출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두 가지의 법률의 통과로 네네. 투자적인 성격이 갖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아,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 테두리가 마무리가 딱 되고 나면 네. 나도 이제 안전하니까 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 네. 예, 이거 뭐 완벽하시네요. 예, 근데 확신이 꼭 있으시네. 예.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핫이슈. 정말 뜨거운 감자,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계시는 네.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노력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21대 국회 이제 시대의 변화의 요구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정말 오래된 전통의 관념들과 규제들,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하나둘씩 바꿔나가면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성과물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뭐 어떻게 편안하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저 1g. 아니, 저는 의원님을 보면서 정말 내실을 기하시려는 모습, 꽉 찬 모습과 또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연상이 되어가지고 의원님에게 또 다른 변신, 또 변신,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 네, 사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발의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네. 정말 지금 시급한 것들,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심이 네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정말 온몸 불사르셔서 이 현장에 뛰어드셔서 네네. 열심히 또 법안도 만들어 주시고 네네.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 네. 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단 여러분들의 성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두 분의 가정의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는 돈 관리에 대해서 사실 각자? 개념이 없어서, 네네네. 제 거는 왜 제가 그냥 근데 딱 하더라도. 느낌상 각자 벌어서 네. 공동으로 이렇게 내놓고 네. 생활 아예 공동으로 내놓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해요? 집 공간만 공동으로 공동 내놓지도 않아. 소유하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건 내가 사고, 그래, 이런 것도 남편이 괜찮아. 사고 싶은 건 남편이 사고. 저는 이제 네. 일단 제가 큰 거는 하고 네. 와이프는 이제 뭐 조금씩 일하는데 음. 그 돈은 저는 행방을 모릅니다. 거의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가 서로 벌어가지고 공동 출연을 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특히 젊은 신혼 부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부부라면은 이제 사실은 누가 하든 공동 재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결혼한 다음에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게 연인 사이라면 좀 애매하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연애를 했을 때 네. 네. 사랑하는 연인끼리 무슨 금전거래 할 일이 있습니까? 사랑 거래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로맨티스트네. 아니 그래도 애인 사이끼리는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네, 어색하죠. 그럼요. 네. 부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인 사이는. 근데 오늘 사이 딱 그래. 보니까 연인끼리 합심해서 투자했는데 헤어질 땐 어찌해야 하나? 뭐 이런 사연이에요. 네. 예, 이해는 좀 돼. 자,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기야, 내가 그때 말했지? 제일 친한 내 친구 민주 인사해. 안녕하세요. 현웅이라고 합니다. 역시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나? 우리 유진이처럼 미인이십니다, 그려. 어머 그래요? 얘랑 100일 넘긴 남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 유진이 얼만큼 좋아하세요? 가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런 노래는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평생 동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바로 유진이? 유진인 그런 노래라고나 할까요? 정말 이름이 현욱이라더니 정말 우기다 얘. 몰라. 정말 멋지지 않아? 난 정말 자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자기는? 나도 나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아유, 자기 너무 웃겨. 근데 취직은 언제 할 거야? 이제 만난 지 100일 된 연인, 20대 취준생 남자친구는 돈은 없지만 부족함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암호화폐에 청춘을 걸기로 합니다. 그의 문제는 종잣돈조차 없다는 거였죠. 자기야,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2000년으로 하고 싶다. 자기야, 2000만 원만. 취업은 포기한 거야? 뭐 비트코인 그런 위험한 건 배신한다기요. 통장은 배신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노노노노. 나 경영학도야. 지난 석 달간 엉덩이가 붙을 만큼 공부했다고? 나의 공부는 배신하지 않아. 취업? 야,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고 결혼할래? 나? 비트코인으로 나 1년 동안 1억 벌었잖아. 그리고 비트코인 유튜브도 개설했지. 자기야, 거봐. 내가 뭘 했어? 6천만 원. 내가 4천만 원이나 불렸다니까. 여친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여친의 돈과 명의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남친. 그는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천만 원이었던 원금이 6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아니, 왜 내 전화를 차단한 거야? 영원히 차단하고 싶어 너. 너 비트코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혼자만 속 끓이고 너 기다리고 너 쳐다보고 둘이 같이 있어도 너무 외롭고 이런 게 연애니? 나 혼자 살자고 비트코인 했어? 너랑 결혼하려고 그런 거잖아. 너만 쳐다보다가 눈 깜짝할 새 돈 날리면 누가 책임져? 됐고 이제 너 같은 남자 볼 일 없어. 잠깐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투자해서 번 돈 반은 나눠야지. 너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이 쫌팽아. 내 돈으로 투자한 건데 왜 내가 자기한테 반을 줘야 돼? 절대 못 줘. 못 줘. 그러네요. 요즘 연애 참 어렵습니다. 다시 20살로 돌아가면 저는요, 연애는 바다익선이죠. 귀찮아요. 자, 아무튼 자, 궁금한 게 연애하다가 오늘 사연과 같은 상황이라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그럼요. 내가 남자라면 조금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억울하죠. 왜냐면 이제 몇 달간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네. 사실은 취업도 미루면서 이거 투자 공부해서 네. 번 돈이잖아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법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래서 변호사 사귀면 안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아니 뭐 일단 내 명의로 여자의 명의로 했던 거잖아요. 이건 이제 소명 계약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네. 명의로 했고 네. 그리고 주겠다는 약속도 단지 그냥 말로만 했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을 가져가고 싶다. 네. 이러면은 뭐 쉽지 않겠다. 나한테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안 줄 것 같아요. 야, 그럼 이거 받아낼 가능성이 없나요? 일단 여자가 이 돈을 나중에 반으로 나누자라는 말이 단순히 그 시점에서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뭐 투자 수익금, 이 수익금에 대해서 분배 약정을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수익금 분배 약정이라면은 수익금을 반환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여자가 선의로 내가 반을 줄게라고 했다는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뭐 차를 사줄게라고 말을 해도 구두계약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기분 수가 좋아서 할 수 있거든요. 있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한테나 전 팀장, 나 죽기 전에 한 100억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이죠? 아우 좋아, 나 꼭 받을 아니, 나 거야. 돈 벌면 100억 줄게. 그렇지, 나 꼭 받을 거야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구두 계약이 성립이 됐지만 애매하네, 이거. 미안해, 어떤 걸로 해. 이러면 끝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증여계약이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근데 수익금 분배 약정
악정이라고 하면 조금 가능성은 있다. 수익금 분배 약정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것도 구두로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익금을 분배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최고점에 갔을 때 이거는 지금 바로 팔아야 된다. 지금 바로 수익금을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지 그게 약정에 없었다면은 이것은 그냥 언제든지 여자가 처분할 수 있을 때 처분한다. 그러면 이것도 애매하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애매한 건 네. 여자친구의 돈으로 했고 네, 여자친구 계좌에서 그렇습니다. 예, 남자친구가 아이디어는 좋지만 네. 여자친구 계좌에서 불어나서 여자친구 돈이 불어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가져올 가능성이 없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2천만 원을 남자친구한테 빌려줘서 남자친구가 불렸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게 좀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명의로 했다는 자체가 좀 인정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네. 한 경우라면은 네. 판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단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예. 말씀하신 대로 금전 이제 수익금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그 종잣돈을 마련한 사람이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런 수익금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제공한 일방은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둘 사이가 네. 수익금을 나눌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사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눠라라는 판례가 있지만 그냥 여자친구 명의로 해서 그러네. 여자친구 돈으로 했다면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네. 네. 예. 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내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무조건 내가 가져와서 아이디어를 내라. 내지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동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30일 한 해의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두 분은 남은 반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제발 마스크 좀 벗고 제 귀여운 얼굴 많이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여운데. 저는 일단 제가 2차 접종까지 끝낼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단은 국내 여행을 좀 시원하게 좀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하다면 해외여행도 살짝 뭐 다녀오는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신난다, 그쵸. 그죠? 네. 예. 지금 뭐 예상보다도 조금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자, 내일부터죠? 7월부터는요, 백신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또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조심하셔야 되고 남들이 보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맞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9월 말까지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을 마친다고 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정부의 목표잖아요. 음. 마스크 벗을 수 있다는 네. 생각하면은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럽 지역은요, 백신 여권 시스템으로 회원국 27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오늘부로 딱 마침표를 찍고 내일 7월 1일부터는 느낌표만 줄줄줄줄 생기는 날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